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디오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캠핑 여행을 가거나 차박 여행을 다닐 때 뭐 다른 즐거운 일들도 많고 볼 것도 많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때로는 영화도 보고 싶고 뭐 여러 가지 TV 시청이 필요해집니다. 물론 뭐 아예 TV 시청을 싫어하는 분들은 TV가 없다고 해도 아쉬운 점은 없겠지만은 대다수 여러분들은 아마 TV 시청을 많이 하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흔히 요즘 그 TV 시청은 대개 이래 보면은 그 미러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데이터라든가 또 요금제, 요금 폭탄을 맞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어떻게 TV 시청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이제 대기에 보면은 우선 기초적인 것이 TV 안테나입니다. 안테나로 공중파 방송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대개가 기본적인 TV 시청 형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캠핑카를 운행해 오면서 초기에부터 사용하던 안테나와 뭐 여러 가지 안테나를 많이 써봤습니다만은 제일 좀 성능이 좋다 이런 것들 한두 가지와 영화를 데이터나 와이파이 없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지금 제가 한 7, 8년 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이 옴니빔 무지형 안테나가 있습니다. 이 안테나는 상당히 성능이 좋고, 고주파 증폭기, RF 증폭기라는 거, 이런 것을 여기다 첨부시킴으로 해서 상당한 전개 강도를 얻을 수 있는 고주파 증폭기입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비용을 별도로 이제 주고 구입을 해야 됩니다만은, 요즘은 뭐 이런 것도 물론 나오리라고 믿습니다만은, 오래돼서,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형태로 나온다든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얼개를 보면은 커넥터를 꼽을 수 있는 단자가 있습니다. 이 단자에는, 이 안테나에서 내려오는 커넥터를 연결해 주면 되고요. 캠핑카에 사용하고 있는 TV USB 단자에 꼽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단자는 TV 안테나 선을 연결하는 단자에 연결을 해주면은 좋은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테나의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뭐 흔히 어떤 전문적인 용어나 무슨 이득이 몇 TV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머리가 아파지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설명을 드려봅니다. 방송국이 몇 개가 잡힌다든가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지방 소도시고 이래서 공중파 방송국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한 4가지 KBS1, KBS2, MBC, SBS, 그 다음에 EBS 등 요런 정도만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잡힐 수 있는 것은 타 지역에서 송출되는 그런 전파와 중첩되어서 KBS1 같으면은 뭐 9번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8번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채널이 많이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뭐 방송국이 같은 안 같은 그걸 떠나서 몇 개 정도가 잡힐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보고 화질 상태 등 이런 것을 오늘 한번 직접 시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안테나를 설치를 해서 채널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여기 이 안테나를 보면은 여기에 둥그런 추가 달렸습니다. 이 추가 달린 거는 본래 이 안테나는 그 다른 형태의 이제 그 안테나 거치대가 달려 있었는데 제가 이걸 개조를 했습니다. 그 등산 지팡이를 이제 잘라서 이렇게 연결해서 이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밑에는 자동차 지붕 위에다 올려놔야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는 그 지탱하기가 어려워서 대형 스피커 뒤에 보면은 그 자석이 큼직한 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망치나 이런 걸로 이제 못 쓰는 스피커를 망치나 이런 걸로 툭 치면은 이게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면 여기다가 좀 가공을 해서 이렇게 이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를 사용할 때 별 불편 없이 사용했습니다만은 이게 좀 부피가 큽니다. TV 안테나 이렇게 하면은 그 지네발처럼 생긴 그런 그 야기 안테나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캠핑카나 이런 데서는 자주 이동을 하고 또 여러 곳을 다니기 때문에 그 방향을 그쪽 송신점이 어딘지도 모르고 전파가 어디서 날아오는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기 때문에 상당한 그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옴니빔 그 무지향성 안테나라고 해서 방향을 별도로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서 차 지붕 위에다 올려놓고 TV 시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차 지붕에 이 안테나를 올려놓고 TV에 연결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TV 연결한 다음에 채널 설정, 그 다음에 TV 시청하는 상황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테나를 설치하기 전에 아까 이 옆에 있던 이런 그 안테나 종류도 있습니다. 이 안테나도 마찬가지로 이게 무지향성 안테나입니다. 그러나 이 크기를 볼 때 상당히 그 작아졌습니다. 작아지고 이게 아마 국산은 아니고 중국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이런 데 보니까 어떤 분이 수신 상태가 좋다고 이래서 한번 뭐 시험 삼아 한번 구입해 봤습니다. 요즘은 뭐 저 같은 경우는 미러링하고 또 이 안테나도 사용했습니다. 요즘은 거추장시로 와서 이제 갖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를 보니까 작고 슬림하고 이래서 이거 갖고 다니기도 좋고 비상시에 쓸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래서 이걸 구입해서 테스트를 해봤더니 상당한 그 수신 상태를 보여주고 아주 그 방송 시청 상태가 수신 상태가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테나를 다 설치하고 채널 설정까지 마친 다음에 이 새로 구입한 이 안테나를 똑같은 방법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것은 뭐 아시는 분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뭔가 외장 하드입니다. 용량이 1TB 짜리입니다. 이것은 무슨 용도로 쓰는가 하면은 어디 가서 그 TV도 잡히지 않고 시청 수신 상태가 좋지 않고 거의 안 될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거의 뭐 미러링이 안 되면은 TV 같은 거는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여기다가 영화, 드라마 좋아하는 뭐 각종 자기가 제작한 뭐 동영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잔뜩 그 평소에 녹화나 제작을 해서 만들어 뒀다가 물론 음악 뭐 사진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나 이런 걸 쓰지 않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셔서 뭐 많이 쓰고 계시지만은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모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혹시 아직 사용을 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아시고 필요하시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 빠뜨렸는데 이 안테나 가격이 이 옴니빔 안테나는 이것이 조금 부피도 있지만은 이것이 좀 가격이 고가입니다. 6만원에서 한 8만원 그 사이에 시중에서 판매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초기에 한 9만원 정도 주고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잘 이렇게 살펴보시고 사면은 6만원 이하로도 살 수 있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요즘은 이쪽으로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이제 세세히 잘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전파 증폭기죠. 이 증폭기는 그때 당시 얼마 주고 샀는지는 몰라도 한 1, 2만원 정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하여튼 뭐 가격은 정확하게 모르겠고 이 두 개를 지금 현재 아마 장만 하자면은 많으면 한 10만원 아니면 뭐 한 7, 8만원 선에서 구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이 안테나는 시중에서 되게 판매되고 있는 건 2, 3만원 선에서도 파는 업체도 있지만은 싸게 파는 데는 10,000원에서 한 3만원 사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3,000원, 배송비 포함해서 13,000원 정도에 구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테나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이게 성능이 좋고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이 안테나도 상당히 뭐 고성능 안테나입니다만은 둘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안테나를 차 지붕 위에 설치를 하고 테레비 연결해서 채널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지금 지붕 위에 이제 안테나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테나에서 내려오는 이 선과 여기 고주파 증폭기, 이 전파 증폭기 이 단자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은 이 USB 단자를 여기 보면 USB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 주시고 그 다음에 안테나 단자에다가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TV를 일단 볼 수 있는 상태로 이렇게 내려놓고 이렇게 TV를 내려 가지고 전원을 넣어서 시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부 입력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테레비니까 TV 쪽으로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이 강정계 지역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수신 상태가 아직 채널 설정도 안 했는데 바로 잡히네요. 제가 전번 언젠가 한번 잡았던 그걸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잡힙니다. 이렇게 깨끗하게 잡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채널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본 TV 채널은 넘어가고, 지금 디지털 TV 쪽으로 이제 넘겼습니다. 그냥 넘겨서 이제 몇 개가 잡히나. 아무래도 좀 뒤쪽으로 가야 아마 대개 이 지방에는 전부 다 그 채널 번호가 높기 때문에 대개 뭐 22 채널, 뭐 40 몇 채널, 벌써 4개 채널을 찾았네요. 6개 찾았고, 7개 찾았고, 9개까지 찾았네요. 이름은 뭐 거의, 찾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것은 안테나로, 이제 거의 찾은 모양입니다. 그러면은, 이 닫기를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가서 실제 화면 상태를. 요것은 SBS네요. SBS고, 그 다음에 이 채널을 한번, 요것은 KBS2. KBS2고요. 요것도 KBS2인데, KBS2 춘천이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는 KBS1인데, 강릉인데, 지금, 어째 하면, 스로모션인가? 스로모션. 스로모션에 그랬구나. 난 혹시 수시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가 했더니 스로모션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KBS 강원 강릉이고요. 요건 EBS 그 다큐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잡이 우선이구나. 이것도 EBS인데 이게 어디에 EBS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EBS고요. 아까 서두에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지방에서는 채널을 어떤 데 같이 쓰는 데도 있고, 이제 그 채널 번호가 거리가 일정 정도, 그러니까 전파가 날아가는 지역 밖으로 나갔다 싶으면은 다시 이제 채널을 지정해주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데 중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정도로 9개가 잡히네요. 자, 이렇게 깨끗하게 아주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준비를 해서 설치를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가성비 좋다는 그 중국산 미니 안테나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테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밑부분이 이게 자석입니다. 자석이 달려가지고 차량 지붕 위에 올려놓으면은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테나는 아마 이 부분에 이제 그 RF 증폭기가, 고주파 증폭기가 내장되어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USB 단자는 어떤 기기에 전원을 공급한 거기 때문에 안테나만 있을 때는 전원 공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그 어떤 기기가 필요한 기기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이 USB 단자로 해서 전원 공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TV 그 안테나 단자에 연결해 주면 되고요. 이거는 그 증폭기가 포함되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간단합니다. 지금 현재 뭐 선이 말려 있고 이런 것은 모터홈이나 카라반 이런데 그거 할 때에 선이 길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안테나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TV 뒷면에 있는 안테나 단자에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전파 증폭기 전원 공급할 USB 단자를 여기에 연결해 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줬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TV를 내려 가지고 이 TV를 내릴 때는 이 버튼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건 아까 안테나에 잡혔던 그 자리에 같은 위치고 하기 때문에 채널 설정은 안 해도 잡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채널 설정을 다시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외부 입력을 전환시켜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시작을 누르고, 디지털 TV는 다시 넘겨주고, 아까처럼 채널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디지털 테레비는 UHF 극초단파를 쓰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VHF 초단파도 씁니다만은 대개 지방에는 채널 할당이 높은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뒤쪽으로 가야 이제 채널이 많이 잡힙니다. 지금 7개가 잡혔네요. 이거는 옴니빔보다는 이게 채널이 작네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SBS가 먼저 잡힙니다. 아까 7개였죠. 먼저 안테나는 9개였었는데 이건 7개만 잡힙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뭐 정확한 거는 전개 강도 측정을 해봐야 알겠지만은, 그냥 채널 수로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조금 뒤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가격면에 따라서 성능의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두 채널 정도가 안 잡힌다는 것은 세밀하게 전파를 측정을 해 봤을 때에는 상당한 수치상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긴 합니다만은, 외관상, 외형상 이렇게 보는 화면은 뭐 거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채널들이 요건 약간 모자이크 수신 상태가 안 좋네요. 여기 이제 강릉이라서 그렇고, 아까는 아마 춘천 쪽이나 멀리서 오는 그 KBS 1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강릉 쪽은 잘 잡히네요. 이건 EBS고요. 이건 MBC.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우리 지상파 채널, 공중파 방송 채널을 웬만한 경우 내놓고는 다 이렇게 깨끗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테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모든 면을 따져봤을 때 이 작고 아주 예쁘장한 이 안테나 가격도 싸고 가성비도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하나 장만하셨다가 비상시나 아니면은 심심하실 때 한 번씩 안테나를 올려놓고 정규 공중파 방송을 즐겨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안테나,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해서 방송을 잡아보는, 이 공중파 방송을 잡아보는 시험은 여기서 마치고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외장 하드를 한번 연결해서 화면 상태나 이런 걸 한번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메뉴가 나옵니다. 메뉴가 나오면 그럼 한번 가열 모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사용하려면 예외 없이 월말에 보내드리는 신청곡 시간입니다. 자, 영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녹화해놓고 즐겨보던